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서울저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는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물론 계속 살아 돌아오긴 했는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녹방으로 연달아서 게스트 방송이 있은 이후 3주 만에 와가지고 이제 생방을 하려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마침 제가 어제 상당히 무리된 작업을 한 바람에 약간 골골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조금 뒤척거리다가 잤는데, 제가 또 3시에 화상회의가 있어가지고 일찍 깼어요. 또 실질적으로 잔 시간 한 3시간 남짓 정도? 그러고 조금 더 자려고 하다가 회의 끝나고 또 못 자고 어떻게 버티다가 안 되겠다. 이게 졸린 상태에서 배까지 고프면 너무 슬프다.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나가자. 그래서 거의 반쯤 자면서 밥을 이제 먹고 급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커피를 한 2-5잔 때려야 되나 하다가, 그러면 더 몸이 훅 갈 것 같아서 겨우 참고 무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게스트분들과 함께 되게 음악 얘기, 앨범 만드는 얘기, 음악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얘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또 초심은 이게 아니었는데, 초심이 아까 그거였죠. 초심이 그거였고, 오늘은 또 최근심으로 돌아와서 또 세상 돌아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되게 조금 전 소식이에요. 파주에 있는 한 육군 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6명이 이제 경상, 2명이 중상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면 부상자 인원이 더 늘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용 폭탄이 터진 것으로 이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조사를 하고 어떤 상황에 뭐가 폭발했고 이런 것까지는 다 안 나왔고요. 그나마 참 다행인 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없다는 거. 근데 부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도 아직은 이제 나오진 않았죠. 부디 이제 치료하시고 다시 이제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부상이기를 바랄 뿐이고요. 자, 이게 조사 결과는 또 지켜봐야겠죠. 왜냐면 군 같은 경우에는 화기를 항상 후방부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휴대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전방부대, 훈련부대는 화기를 항상 휴대하고 있고, 거기다가 물론 훈련 때는 실탄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포탄 혹은 상황에 따라 실탄을 휴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그 전방부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실탄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곳이었고요. 실탄과 더불어 이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류탄 이런 것들도 휴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그냥 생활을 했는데 상당히 소름 돋는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단 한 발의 실수로도,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인데, 참, 제가 이거를 조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떤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부주의가 발생했고,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고, 뭐 실탄 가지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뭐 장난을 친다거나 이러다가 폭발했거나, 이게 지금 어떤 화기인지 모르겠으나 부상자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아마 뭐 최소한 박격포 정도 되는 규모일 것 같아요. 사실 수류탄 뭐 이런 거였으면 또 더 규모가 컸을 거고, 박격포도 크지만요.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강도 이상 뭐 충격이 딱 가해지면 그 자리에서 폭발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은 되게 그 강도가 엄청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포를 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공이를 딱 때리는, 공이가 때리는 그 강도가 막 말도 안 되는 강도는 아니에요. 그냥 중력에 의해서도 가능한 강도이거든요. 그런 어떤 행동, 어떤 특정 행동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혹시 모릅니다. 어떤 그 폭발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의 취급 부주의, 이 생각을, 사실 생각만으로는 정말 다양한 가정을 세울 수 있죠.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그냥 제 어떤 그 군생활 추억을 좀 곁들여서 생각한다면, 전투물자 보관소, 이런 곳이 우리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곳들만큼 습도 관리를 할까요? 물론 습도가 좀 덜 차게 여러 가지 이제 위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신경을 씁니다. 약간 땅에 살짝 파묻혀 있는 듯한 그런 언덕배기에 있기도 하고, 이제 습도 이슈가 덜 생기게 하는데, 그 화기들 대부분이 이제 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계속 높은 상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되게 높았죠. 유지가 되면 어떤 녹이 슬면서 노후되거나, 녹이 슬면서 이격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들도 뭐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계속 확인을 하고 이제 조치를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부상 입은 장병들을 이제 그들을 치료하고 보상할 것인가와 더불어, 이런 사고가 이제 일단 났으니까 한번 다시 안 나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사실은 단순한 총기 불량 혹은 탄약 불량인 경우들도 사고 사례에 의외로 있어요. 단순히 뭐 군대 사고는 무조건 뭐 책임이 있고 막 군대 놈들이 그렇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공정상의 일정 비율로 생기는 불량 때문에 나는 사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된 상태에서 차후에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파주 정말 금방이고, 이 복무 중인 장병들도 뭐 지금 뉴스에서 봤으니까 그냥 무슨 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은 우리 또래에, 우리 뭐 어쩌면 이웃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다시 이런 사고들에 노출되지 않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위험하겠네요.
뭐냐면 그 스마트폰 출시 소식 이거 논란이 많길래 하나 했는데 너무 특정 그 브랜드가 언급될까봐 이건 넘기고요.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그 10대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진술한 바로는 성범죄 목적이었다. 그 A군 16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생일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겠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크게 울며 이제 울고 막 저항을 하니까 도망갔고 이제 그 B양이 부모님에게 상황을 알리고 CCTV 확인하고 이제 경찰 신고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고등학생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리 분별과 상황 판단은 될 나이이죠. 그래. 제가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거나 막 권장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CCTV가 아파트 사방에 있는 거를 몰랐을까?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생 친구를 납치하려고 했던 시간대가 오후 4시 20분입니다. 아직 지금 약간 가을 날씨처럼 좀 날이 선선해지고 있지만 아직 해가 길어요. 한 7시까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뉘엿뉘엿도 아니고 한창 밝은 시간대에 이 친구가 사는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납치를 시도한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행동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전문 프로파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뇌피셜 쓰는 거예요. 네? 범죄를 뭔가 치밀하게 기획했다라고 보긴 당연히 어렵고요. 기획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최소한의 생각도 없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가능성을 요약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친구는 그 정도의 판단 혹은 인지 능력이 없다. 혹은 뭐 계획? 하여튼 여러모로 여기서의 범죄 행동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범죄가 들키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제 그냥 혼자의 추측이니까 혹시 이제 다른 의견 혹은 추가 의견 있으시면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범죄 저지르고 잡혀도 나는 괜찮을 거야. 혹은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잡힐 거란 생각 자체를 못하는, 잡힐 수 있다라는 판단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다. 이 둘 다 상당히 소름 돋지 않나요?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잡혀도 상관없다. 이거는 인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반사회성 장애가 아닐까. 그리고 더 제가 좀
어떤 무서운 부분은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친구는 그 정도의 통제 능력은 이미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고등학생 그리고 이론상으로 막 20대까지 계속 사람의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가 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사실 고등학생쯤 되면 어느 정도의 성장은 꽤 많이 됐다고 전 또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이 꽤 많이 된 어떤 나이대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친구의 행동 절제, 행동 통제, 감정 통제 능력이 이 정도까지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신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사실 뭐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막 별의별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초등학교 4학년 여아에게 어떤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 성범죄를 할 생각을 했다. 제가 조금 약간 빙의해서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글쎄요. 초등학교 4학년 약간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 사람의 충동이 일어나는 메커니즘과 그 판단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잠재적인 위험성은 이것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철저하게 뭐 조사도 조사지만 이미 뭐 잡혔고 이제 정황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됐는가 같은 걸 확인해 보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 약간 밴드들 특집처럼 곡을 선곡을 했는데 사실 이 제목의 이 내용과 연관 짓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선곡을 했습니다. 불독맨션의 스타걸 내 사랑을 받아다오 듣고 돌아오실게요. 처음엔 미처 몰랐어 눈부신 사랑에 빠질 줄은 멀리서 전하곤 이상한 아이가 너란 걸 누군가 얘기했을 뿐 그러던 어느 날인가 조금씩 내 눈을 띄더라고 rir릭한 모습과 촉촉한 너의 마음까지 난 네가 좋아졌어 내 맘을 받아라 놓치지 마라 잠깐 너 떠나지 않도록 그런 네 마음 지켜줄 테니 내 맘을 받아라 놓치지 마라 너도 날 좋아한다면은 깊이 간직한 나의 사랑을 받아다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이제 오늘의 노래 컨셉은 다른 겁니다. 자, 일단은 다음 소식도 좀 마음 아픈 소식인데요. 이제 유튜버 1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대도서관 나동현 씨가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고, 그리고 수많은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었고, 이제 전처께서 사망 원인과 다양한 글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이런 해프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인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지금 발표된 상황으로는 이제 잘 모르고 있던 지병으로 인한 뇌출혈. 네. 관련해서 이제 너무 이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큰 근거 없거나 아니면 이유도 없는 그런 비난들,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기도 힘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아주 예전부터 되게 게임 방송을 했었고, 저도 간간히 보기도 했었고 유튜브로 올라오는 것들 좀 보기도 했었고요. 어떤 되게 누군가를 헐뜯거나 크게 상처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콘텐츠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방송을 해왔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인터넷 방송 특성상 중간중간 순간적인 어떤 격한 말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거의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든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제 방송 출연을 통해 보여진 모습들, 그리고 주변 이제 만나본 사람들의 증언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헐뜯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내 조회수, 내 관심을 빨아들이기 위한 좋은 먹잇감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얘네한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사실 이제 대도서관님한테는 더 이상 길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쉬시기를 바랄 뿐이고요. 근데 이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는 저는 약간 환멸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악행을 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도 일단 죽으면 조금 덜 두드려 맞는 게 어떤 인간의 어떤 예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인륜이에요, 인륜. 그래, 간 사람이니까, 그래. 정말 나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옛날에 김용호처럼. 그러면, 그래, 지옥에서 뜨끈하게 지지고 있어라.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심지어 악하게 살아온 사람도 아닌 한 인간에 대해서 이제 그냥 추모하는 말 하면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니까 아무 관련 없는 혹은 이제 상관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무근인 내용으로 막 헐뜯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막 뭔데 이러면서.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메타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추한 행동을 하든, 얼마나
인간성을 버리든 간에 관심과 히트와 좋아요와 그 모든 것들을 모아 돈만 벌면 돼.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식으로 살아오던 사람, 아까 말씀드린 그 김용호 그 양반도 이제 갔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사건 소개드렸던 그 구재혁이라는 유튜버도 징역 3년인가 선고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폭 출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엄청 꺼드럭거리면서 쇼했던 김강패라는 그 유튜버라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그 사람도 이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 징역 꽤 선고가 아니죠. 구형을 좀 세게 맞았어요. 근데 한켠으로는 또 다른 생각도 듭니다. 쟤네들도 갔다 와서 또 저런 거 살살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렇지 않을까? 이 지점이 돼버리면 이제 사람이 현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건 저는 꽤 오래전부터 뿌리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는데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절이 언젠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시대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 도생, 나만 살면 돼. 나만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나만 살면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이란 뭡니까? 돈이에요. 나만 돈 벌면 돼. 누구를 어떻게 인생을 망가뜨리든 누가 어떻게 상처를 입고 하든 간에 난 상관없어.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라는 시대가 이제 지금 한 15년 정도 흘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런 물애배들이 있나 좀 순화해볼게요. 저런 물애배들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지 생각만 할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존경받습니다. 지금은 롤모델이 돼요. 어린 친구들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서 저렇게 막 살면서 돈 벌고 막 너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사회의 윤리 기준 같은 게 약해지고 모든 평가 기준이 하나로 수렴됐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좀 보입니다. 이번 이 일련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뭐 죄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크게 하지 않았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안타까운 죽음에도 이렇게 이제 벌레들처럼 몰려드는구나. 그리고 그거에 부헌회동에서 그들의 말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고 스피커를 키워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구나. 그리고 아마도 이건 저의 편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까 그 초등학생 성범죄 목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타입들이 아닐까.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 양식과 판단 기준을 가졌다는 거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교집합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뤘고 나 되게 자랑스럽다 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뭐 자신의 정당한 노력에 의한 성취를 거기에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너네 이 거지들아, 너네는 게을러서 혹은 멍청해서 못하는 거야. 난 했어. 혹은 하고 있어. 너넨 그래서 안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뭐 관심이 끌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성공하는 법 강의를 팔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 강의를 왜 팝니까? 성공한 그거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점점 진짜 중요한 알맹이 같은 게 없어지고 곁다리에서 피 빨아먹으려고 기생하는 인간들만 늘어나고 있다. 이 사회 전반이.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음악계로 비유를 하자면 진짜 음악을 멋있게 만들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줄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아티스트 고혈을 빨지, 어떻게 하면 팬들의 고혈을 빨지, 어떻게 하면 어그로 끌어서 한번 화제돼 볼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뤄진 K-팝의 비약적인 도약도 그 안에서 다행히도 되게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밝은 면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있는 거죠. 상당한 어떤 모기 같은 이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현상은 제가 보기에 사회 전반에 되게 균일하게 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되게 균일하게 이제 사람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보고도 누군가는 네가 뭔데 아는 척이냐, 나대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들으시는 분들께 그냥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어요. 이게 지금 괜찮을까요, 이거? 이거 뭐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괜찮은 쪽으로, 그럴싸한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런 질문 살짝 하나 던지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소식. 개그맨 김대범 씨, 과거부터 이제 SNS를 통해서 다양한 선행 콘텐츠 같은 거 많이 해왔던 것으로도 유명했고, 기본적으로도 되게 오래오래 큰 잡음 없이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 SNS에서 아파트 이제 경비원분들 처우 개선을 위한 이벤트 하면서 그 경비원분이 이제 좋아요 100개 넘으면 이제 전자레인지를 낡은 거라서 새 거로 바꿔준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좋아요 공약을 건 거죠.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좋아요가 막 눌려서 바꿔줬대요. 근데 이제 여론이 엉망이 된 거죠. 바꿔드리고 싶으면 바꿔드리는 거지. 왜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전시하면서 이제 그 경비원분한테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좋아요 앵벌이를 시키냐. 그 전자레인지 쿠팡에서 14만 원밖에 안 한다. 그리고 그 경비원분 얼굴도 막 공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제 생각 그냥 말씀드릴게요. 진짜 사람이 꼬이려면 끝이 없구나. 1차적으로 좋아요 앵벌이라고 하셨는데, 앵벌이는 제가 생각하는 그 앵벌이의 정의는 그래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할 수 있는데, 혹은 아동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어떤 일종의 구걸 혹은 약간의 갈취 형태로 부려먹는 거. 일을 할 수 없거나 아동을 부려먹는 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본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앵벌이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동들을 이제 어디 지하철 기차역에 내보내서 껌을 비싸게 팔아와, 돈 다 가져와, 이런 게 앵벌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분은 일단 부합하지는 않아요. 이 경비원분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고, 애시당초 경비원분들은 사회적 약자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뭔가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저는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얼굴 공개한 거 합의가 됐다면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약간 누군가 보기엔 좀 이분들 SNS 잘 모르실 텐데 뭐 이렇게 좋아요 좀 하면서 어쨌든 본인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캠페인으로서 상당히 젠틀한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캠페인 일종의 퍼포먼스 있었던 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떤 부자가 슈퍼카를 사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돈 많다고 저 비싼 거를 막 땅에 묻고 되게 꼴불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장기기증 서약을 많이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장기기증 서약으로 누군가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 마십시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그 파괴력이 있는 퍼포먼스죠. 그 한 번을 위해서 몇 억을 썼으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젠틀한 이벤트죠.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좀 지은 지 시간이 좀 된 단지들은 경비실의 환경이 뭐 되게 좁거나 뭐 되게 열악한 부분들도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뭐 식사하고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왜냐면 아파트 단지 안에 식당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가 아니라 옛날에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뭐 간단하게 뭐 도시락 먹든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근무 시간 자체가 길어서 나갔다 오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자레인지도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거로 뭐 하겠습니까? 뭐 레토르트 식품 데워서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덕분에 저도 지금 한 번 더 리마인드 했잖아요.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였다면 상당히 젠틀하게 의미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100개가 공약이에요. 근데 김대범 씨 정도의 오랜 구력을 가진 개그맨, 팔로워를 가진 개그맨은 아무거나 올려도 좋아요는 100개 넘어요.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은 이 경비원 분을 일종의 볼모로 선행 코스프레 하면서 앵벌이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100개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그냥 멘트였을 뿐이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나도 선행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 예를 들어 좋아요가 한 막 5,000개였다. 좀 고민해볼만 해요. 좋아요 5,000개가 아무 글에 찍히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100개는 저도 간간히 100개 찍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도 그냥 뭐 올리면 100개 찍히기도 해요. 저도 뭐 선행 이런 거 올리면 찍힐걸요, 100개? 충분히? 그러면 이 정도의 그 젠틀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앵벌이까지 이제 들이밀면서 비난을 할 이유가 있을까 과연. 이거
뭐 황금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청동알 정도는 낳는 거위인데 그거 지금 목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선행들이 아까 제 비유한 것처럼 청동알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황금알 같은 정도의 선행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은 막 청동, 황동, 뭐 약간 뭐 서경 이 정도. 약간 뭐 가치가 막 엄청난가 하면 또 애매한데 그래도 뭐 가치가 없진 않고 뭐 요런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컨텐츠로도 그냥 사회적으로도 꾸준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 비난하시는 분들은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한 선행 그 14만 원짜리 선행보다 이 사람 그 경비원분의 초상권과 그 좋아요 달라고 부탁해요 써서 하는 그게 너무 이제 애잔해 보인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은 단순히 그 14만 원짜리 전자레인지 가격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더해서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거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야 그거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무조건 하는 게 나아요. 무조건. 이건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되게 옛날 고리타분한 말이지만 이제 옛날 고서에도 있어요. 통감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뭐 제가 배운 바로는 삼국지에 나온 유비가 이제 유언으로 자기 아들인 유선에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착한 일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악한 일이 잠깐만 맞나? 하여튼 뭐 말이 여진이 그겁니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있는 여러분들이 비난할 권리는 딱히 없어요. 우리 안 그래도 대혐오와 대분노와 대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뭐 사소해 보이도 14만 원 땅파면 나오냐고. 사소해 보이는 이런 선행을 폄훼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봅시다, 우리.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고요. 타카피에 달리고 듣고 돌아오실게요. 세상은 고개를 숙이라 하네. 하늘을 보고 싶었는데 땅을 박차고 저 하늘로 fly fly fly. 세상을 마시러 간다. 달려 내달려 세상에 뛰어들어. 달려 내달려 세상에 뛰어들어. 달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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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려. 달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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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려. 우리가 가는 길 무지개 길 꽃을 피워라. 세상은 고개를 들으라 하네. 발 아래를 보고 싶은데 이름 모를 꽃을 보며 바이 바이 바이. 세상을 마시러 간다. 언제부턴가 피해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익숙해졌나. 언제부턴가 꿈을 버리는 것이 내 모습 되어 나를 잊었나.
달리고 듣고 조금 시간이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후다닥 좀 얘기를 하고 노래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성남시 소식은 아니긴 한데요. 강릉이 지금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물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났는데 진짜 오늘 대혐오와 갈등의 시대 특집인지 강릉의 유명한 지역 음식인 초당두부 집들이 이제 물이 끊기면 이제 만들 수가 없다, 두부를. 왜냐면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 그런 기사가 났더니 댓글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은 막 씻고 샤워할 물도 없는데 그걸로 두부 만들고 앉아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렇게 싸워야 되죠? 좀 약간 저는 보고 약간 벙했거든요? 왜 이렇게 싸워야 되죠? 일단 좋아요. 이 물 부족 사태의 1차적인 문제는 너무 가물었다라는 거에 있을 겁니다. 사실 올해 비가 좀 섭섭지 않게 오긴 왔는데 그쪽 이제 영동 지방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나 봐요. 태백산맥 넘어 동쪽 지방들은 거기까지 못 넘어갔나 봐요. 비구름이. 여튼 때문에 조금 가물었다. 조금이 아니죠. 상당히 가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적인 문제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2차적인 문제는 뭘까? 이 상황을 대처 혹은 대비를 충분히 했는가라는 걸 확인해야죠. 대비는 가뭄이 어느 정도까지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물 사용량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이제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 놓자라는 게 대비고, 대처는 지금 빨리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자. 대비라고 한다면은 무슨 해수 담수화, 강릉은 또 바닷가니까 관련된 시설을 좀 준비한다거나 미리미리 추진했어야죠. 지구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는데 준비하고 주요 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그 주요 수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데서 조금 추가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없나, 혹은 지금 이제 논란되고 있는 끌어올 수 있는데 수질이 안 좋아서 안 하고 있다라는 그 댐, 그러면 그곳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나중에 이제 협약을 맺고 좀 지원을 하고 대신에 가뭄이 들면 물 좀 일로 줘라, 이런 식으로 공조를 한다든가. 그게 대비들이고요. 또 대처 혹은 대응도 관계부처에서 맞게 했어야죠. 그게 1차적인, 아니야, 2차적이죠. 1차는 가뭄이고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하고 어쩌면 비판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왜 두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 초당 순두부집들을 이렇게 두드려 패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 기사를 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기사를 낸 사람은 강릉의 대표 음식인, 어떻게 보면 로컬 푸드, 되게 중요한 관광적인 상품이고 지역적인 특색이잖아요. 그런 곳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기사였을 텐데, 그거를 내가 보기 강릉 사는 놈들도 아닌 것 같아. 와르르 가가지고 어디 사람이 샤워도 못 하고 있는데 두부를 만들어 단수돼가지고 막 제한급수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엄청 획기적인 대책이 확 수립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부분들도 많을 거고,
뭐 화나신 분들, 되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이거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에요. 적어도 순두부집 그 사장님들도 그 강릉에 살고 있는 그 같은 시민이고 같은 피해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가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 잠겨가지고 회사를 못 갔어. 근데 좀 오래 못 갔어요. 근데 월급을 안 준대. 무단결석이래. 무단결근이래. 너무 그 길이 잠겨가지고 회사를 못 가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어디 우리는 길 잠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복구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회사 따위 못 간 것 때문에 다 같이 피해 입은 거잖아요. 이런 데에서까지 그 안에서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갈라내야 되나? 초당 순두부 만드는 분들도 집에 가면 단수 겪고 있는 시민일 수도 있잖아요. 거의 그럴 거예요. 왜냐면 두부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찍 나와서 몇 시간을 그 짓을 해야 돼서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이 그걸 못 합니다. 웬만하면. 근처에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주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패고 있어? 뭘 위해서? 순두부를 안 만들면 강릉 지역의 물 부족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별로 되게 좋아하지 않는 그 표현이긴 하지만 무지성이라는 표현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무지성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2줄 이상 하지 않는 어떤 문화, 글을 2줄 이상 읽지 않는, 3줄 요약해달라고 한 다음에 2줄만 읽는 그런 문화가 많이 확산됐다 하는 안타까움 조금 가지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QWER의 내 이름 맑음. 또 이거 틀면 또 얘네가 밴드냐 이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많아요. 뭐 밴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쩔 거임. 내 이름 맑음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뭔가 들켜버린 것 같아 표정을 보니 말이야 나도 시간 나버린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지는 장난해도 두근댔고 오늘도 몇 번이고 떨렸지만 약속했어 날 안아줘 좀 말아줘 이건 꿈에서만 하기야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간직했다 아무도 못 보게 일기장에 적어 단단히 잠궜었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다 고작 울음도 못 참고 괜찮다 말하며 두 눈은 퉁퉁 붓고 거맹맹이가 되어도 난 내 이름 맑음 예전처럼 옆에서 밥 먹어도 우연히 눈이 살짝 마주쳐도 걱정 마 날 안아줘 한 사랑해줘 이건 꿈에서만 하니까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간직했다 아무도 못 보게 꼬깃꼬깃 누가 씹어 다 삼켰었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
대표하는 맨발 황토길과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세요. 힐링 도시 성남. 들어봤어? 기후 비용. 기후비용? 얼만데? 2050년이 되면 다 비싸질 수도 있어. 커피는 8배, 화장품은 5배, 실손보험료는 3.5배.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기후행동. 전자영수증 주세요. 지금부터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